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정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이나 주식 혹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현상이 좀 연일 많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좀 주요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좀 청년과 불평등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연구원에서 발간된 자료인데요.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신 최강은 전 연구원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및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광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경까지 노동운동, 정당운동, 사회운동 등을 해왔고 작년에는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초빙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런 보고서를 하나 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뷰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모신 건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그 연구 보고서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투표 결과를 둘러싼 분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의 반응들이 연이 이제 뉴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구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이제 20대 남성들은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를 했고 이제 20대 여성들은 이제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를 좀 더 지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 15% 정도는 이제 그 양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좀 지지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제 청년 그리고 불평등과 관련된 좀 연구를 하셨고 그 내용과 좀 연결해서 이 좀 선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선거 결과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 생태탕, 부산은 LCT 그 과정도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었고 결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충격적인 패배였는데 특히 20대 이제 남성의 지지율이 22% 남짓한 걸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민주당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2대3 잡기 열전에 돌입했죠. 여러 의원들이 이제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군 가산점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대 정책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분석 자체가 이대남에 주목한 현상 자체가 사실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 이 보고서를 쓰던 중이었던 작년 7월에 이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치 성향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의 25%가 진보적이라고 했고 20대 여성은 38%, 30대 남성은 34%, 30대 여성은 39%였습니다.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선거의 지지율을 보면 20대 남성이 22%, 20대 여성이 44%, 30대 남성이 33%, 30대 여성이 44%였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던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 조사에서 그 진보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로 그대로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중도라고 답했던 이제 이 부동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는 이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모조리 다 철회한 결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선거패인을 이대남의 지지율이 확 떨어진 것에서 잘못 찾고 있으면서 잘못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도표가 이제 오세훈 후보로 간 건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하느라 이제 이런 관련된 좀 기사를 찾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분노 투표를 했고 이제 20대 여성들은 소신 투표를 했다라는 좀 그런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어요. 뭔가 좀 어떤 남녀의 차이 같은 것들이 좀 어떤 데서 좀 기인했을까 좀 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조선일보의 이제 이 기사 제목 자체도 사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쨌든 페미니즘에 경도된 것에 대한 응징 혹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대책을 내어오고 심지어 이제 안티 페미니즘 경향에 편승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몇몇 전직 정치인들 사이에
아름답지 않은 연대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 제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요. 투표 한 표 한 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해요. 이대녀는 소신으로 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이대남과 이대녀의 차이라기보다는 중도의 표심을 다 날려버렸고 특히 20대와 30대 남녀를 통틀어서 모든 중도층을 떠나가게 만든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선거였다는 점을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투표 결과를 좀 보면서 이제 이 연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별에 따른 이제 좀 차이를 봤을 때 이제 연구 보고서에 보면 좀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재분배에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어떤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좀 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꼈다. 이런 이제 인식의 차이가 보고서에 좀 있었는데요. 좀 이런 차이가 실제로 이제 서울 선거, 재보궐 선거에서 좀 그런 표심에 영향을 좀 줬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고서에 언급한 뭐 소득 재분배나 취업 기회,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성별 차이가 드러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와 연관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결과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결과들이 여러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성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소득 분포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으니까 좀 더 이 분배 요구가 높을 수 있는 거고요. 취업 기회나 교육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피부로 느끼는 취업 기회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남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 그 서베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데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 중에 하나는 2014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라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푸른색이 이제 불평등하다,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남성은 38.6%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43.5%.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성이 더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 2014년도의 조사였고요. 근데 2020년 작년에 이제 저희가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 조사를 하면서 똑같은 문항으로 조사를 해보니 남성은 56.9%가 취업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꼈고 여성은 69.5%나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녀 각각 20% 이상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년 사이에 그만큼이나 청년들이 처한 취업 사정이 나빠져서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남녀 사이의 격차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서로 경험하는 것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지난 6년 사이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이 굉장히 나빠져서 남녀 모두 불평등을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사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좀 성별 격차 말고,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지만 또 그들이 처한 조건들도 다를 것 같은데 좀 성별 외에 좀 사회 경제적 좀 배경에 따라서는 이런 좀 인식에 대한 차이는 좀 드러난 건 없을까요? 네, 그 뭐 인식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그 특성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의 인식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별, 나이, 뭐 학력, 소득, 뭐 가족의 배경,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념, 종교, 뭐 굉장히 오만 가지 네. 그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죠. 인식이나 태도를 이제. 근데 그 모든 걸 다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어렵고 주요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성별이나 연령대나 뭐 학력이나 소득, 직업 등등을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불평등과 관련된 이 다양한 인식을 규정하는 요소들 가운데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본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회 경제적 배경을.
하나는 이제 본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나 가구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이제 소득에 따른 배경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배경을 살펴봤어요. 이제 응답자가 15세 무렵,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무렵에 부모의 직업과 교육을 수치화해가지고 그 가족 배경의 지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의 영향을 살펴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자신의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서 그 주관적인 지위에 따라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 세 가지를 주요하게 살펴봤는데,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지위하고 불평등 인식이 가장 관련이 많았습니다. 이제 주관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불평등을 덜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 가족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이 현재 자신의 불평등 인식하고 많은 관련이 나타났고, 가장 덜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특별한 발견은 아니고 다른 비슷한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관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인식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족 배경을 중요하게 본 것은 이 보고서의 주제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여러 연구를 보면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 뭐 학력이나 소득, 취업 등등을 포괄해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 현상이 두드러져서 현재 20대 청년인 90년대 생인 경우에 부모의 지위가 많은 걸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습이란, 불평등의 세습이란 표현도, 대물림이란 표현도 그래서 나온 거고, 예전에 뭐 많이 회자되었던 금수저, 은수저, 수저 계급론도 네,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제가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가구 소득이 뭔가 불평등 인식이랑 가장 연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관적 지위와 가구 소득을 뭔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나요? 지표로? 보통 이제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관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객관적인 소득과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둘 사이가 반드시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약간씩 관련은 있지만 그 상관관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좀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으로 해서 좀 20대, 30대 청년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성별 또는 이제 다른 배경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연구 보고서 제목에 있는 장벽 사회라는 말의 좀 의미와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좀 객관적인 불평등 문제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